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국가 부채 증가 속도 가파르다. 재정 건전성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고 심히 걱정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작년 국가 부채와 통합 재정수지 적자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등 각종 국가 재정 지표가 나빠진 정도도 2009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가 포퓰리즘적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재무제표 사항에 나타난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천억 원으로 기존 최고치이던 전년 1683억 4천억 원보다 3.6%인 60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사항에서 나타난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의 채무에 공무원과 군인 등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 가치인 연금충당 부채까지 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의의 국가부채를 보면 이 외에도 지방정부 채무,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728조 8천억 원으로 700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전년 대비 48조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8.1%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410만 원으로 2018년 1,319만 원보다 9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10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 부채는 9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회계 결산을 하면서 연금충당 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과거에 쓰지 않았던 기준을 새로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존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연금충당 부채가 약 90조 원 가량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꼼수로 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발표했습니다. 과거대로 계산을 했으면 약 90조 원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4월 7일 발표한 2019 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국가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군인 및 공무원 연금충당 부채는 작년 말 944조 2천억 원으로 2018년 939조 9천억 원보다 0.5%인 4조 3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충당 부채는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2016년 752조였던 연금충당 부채는 2017년 845조 원, 2018년 939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채무 즉 D1과 일반 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를 나타내는데 2019년 일반 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금년 12월이 되어야 발표된다고 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의의 국가 부채로 보면은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가 포함된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2019년 말에 2050조 5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는 2019년 국내 GDP
1913조 9천억 원의 107.1%나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통계 중에서 2019년 공공부문 부채는 연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2018년 통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2019년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54조 4천억 원의 적자로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적자액이 2018년 10조 6천억 원에서 1년 새 무려 5배로 늘었습니다. 외환위기 같은 외부적 충격이 없었는데도 이런 대규모 적자가 났습니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마이너스 2.8% 악화돼 유럽연합이 권고하는 상한선인 마이너스 3%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벌써 깨졌습니다. 코로나 지원금까지 감안하면 올해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4%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 512조의 본 예상과 12조 원의 1차 추경만으로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서게 됩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40% 마지노선을 문 정부는 3년 만에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채무 비율이 70 내지 8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달러나 유로화를 찍어내고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 경제에서 재정마저 부실화되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비롯해 각종 위기 때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것이 건전재정이었습니다. 이 방어벽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문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유로 공무원 수를 늘려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쳤습니다. 야당 시절 국가 채무 비율 40%를 지켜라라고 정부를 크게 공격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말을 바꿔 40% 억제선 목표를 사실상 폐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문 정부는 무리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사실상 선거용 포퓰리즘 매표 용도로 변질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전입가경입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차라리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나눠주자고 제안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아직 확정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금 지원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지게 될 나라 빚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차 추경 예산은 기존 방침대로 세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추경 예산만 반영했을 때 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 4.1%를 기록하게 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1.2%로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 정부는 관리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국가 채무 비율 40%를 암묵적인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바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3차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국가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문 정부는 2019년에서 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까지 GDP 대비 3%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2021년에 GDP 대비 40%대에 도달한 뒤 2023년까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계획은 벌써 빗나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현금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고 국가 장래를 위태롭게 합니다. 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불효불급한 재정 지출을 가감히 억제하고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